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SBS BG의 김한진입니다. 그 중앙은행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캐피탈콜에 참여하는 그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것인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추가 조치를 언급하신 거라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정유사 횡재세 가능성,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중앙은행 쪽은 아마도 캐피탈콜 방식과 연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지는 거기까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채권시장 안정이 크겠죠. 국채시장. 예, 국채시장에 환율 유가만큼은 아니지만 채권도 꽤 많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또 많은 역할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채권시장 쪽에 중앙은행이 많이 들여다보고, 당연히 외환시장도 외환 당국이기도 하죠. 재정경제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하니까 그것도 있을 거고,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횡재세 부분은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최고가격제에 1997년 이후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비축유 부분도 있고, 나중에 조금 상황이 더 이렇게 무슨 장기화가 되고 그러면 수출 통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건 정부의 그 사업법에 석유사업법이 있는 거고, 그것도 또 정유사들과 적절하게 또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유사들 당장 어떻게 정유사가 이번에 급작스럽게 가격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이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시기보다는 달리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했는지는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는 시기, 최고가격제가 나중에 해제되는 시기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물량을 조금 일찍 내보내려고 하고, 어떤 시기는 늦추려고 그러고,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정부와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유사들이. 예, 그래서 정유사들과 이렇게 당장 모르겠습니다. 횡재세가 어떤 특정 시기에 이익까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를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투데이 문선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가 공급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문제도 많겠지만은 지금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망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비상경제회의 준비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때는 나프타 쪽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죠. 나프타 중동 의존도가 꽤 크니까 절반 이상이어서 거기에 오는 충격을 우리 장관들 레벨에서 한번 논의를 했고, 오늘 회의에서는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했고, 마지막에 그런 논의가 어제 있었다는 것도 보고를 잠깐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여수나 울산 이런 데 좀 집중돼 있어요. 그 회사들 몇 개가.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리고 중동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프타 산업 자체로 보면 그 특정 몇 개 회사들은 한두 달 내에는 꽤 이제 더 어려움이 더 일찍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거는 경제팀들이 산업부 그다음에 금융위 이런 또 석유산업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한두 분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석유 의존이 중동에서 오는 것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님 말씀 중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오는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 공급선 등 다변화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가능한 타임라인이라든지 언제 정도까지 이런 게 가능한지, 또 중동 외에 보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상 중이고 상대방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라나 어떤 구체적 내용은 서로 또 다 경쟁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지금 그 대체 루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별로 사활을 걸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일찍부터 논의를 했고 좀 그냥 막연한 이야기는 아니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과가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만 하고 이제 가야 되겠네요.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MBC 김정우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재원과 예산 언급하셨는데 22년에 러우 전쟁 당시에도 유가 보조금 확대 같은 대책이 추경에 담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추경 편성이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논의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제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가나 여러 이런 사실 그 상당히 올해 경제 전망이 괜찮았잖아요. 이런 이제 그 중동 한 10일 전 상황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이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 며칠 내에 될 수도 있고 타결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이미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유가나 이런 쪽의 충격은 바로바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은 이제 의미 자체가 없어지죠. 우리 전망이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들이 많이 생기겠죠. 뭐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장 안정 조치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최고가격제도 못 하는 거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유가나 이런 상황은 최고가격제로 대응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시나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거기에 추가되는 재원은 우리 현재 재원으로 뭐 당장 지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재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필요한 재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한 10일 사이에.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